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보니까 우리 독서 나눔 때도 뵀던 제가 너무나 우리 한 조에서 동고동락했던 우리 차동숙 이사님 역시 엄청난 그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셨는데 젤리팀이어서 그렇군요. 네. 또 네 익숙한 얼굴도 많으시네요. 어 어 제가 우리 그 젤리팀의 김유란 다연님께서 어 한번 이제 초청 할 테니 이제 강의를 해 달라 그러는데 굉장히 좀 쑥스러운 거예요. 쑥스럽고 좀 저도 낯을 많이 가려요. 친한 사람들하고는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숫기가 없어요. 일단 친해지면 그런데 다들 막 젊고 이쁘고 특히 막 미인들 앞에서 제가 좀 쫄아요. 남자들 앞에서는 의외로 제가 안 쪼는데 예쁜 젊은 여자분들 앞에서는 제가 좀 많이 수줍음도 많이 타고 질투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특히나 젤리팀이 굉장히 생기발랄하고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이고 요즘 정말 신세대 파릇파릇한 네 애기 엄마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년 53 세이고요. 유사나를 만난 지는 지금 횟수로는 소비자로 제가 1년 반 정도 있었으니까 횟수로는 거의 6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한 거는 제가 2017 년도에 2017 년도부터 쪼끔 집중하면서 해 봤던 것 같아요. 집중하면서 집중한 결과 한 1년 정도 집중하고 골드를 갔고 또 골드를 가고 나니 '아 좋다.' 다이아 간 것처럼 한 또 1 년을 누렸어요. 1 년을 누리다가 코로나가 오고 그러고는 또 이그제 골드를 어 작년 코로나 오고 약간 멘탈이 흔들흔들하는 가운데 정신 차리고 이그제 골드를 가고 또다시 제가 '이그제 골드만 해도 어디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권리 수익을 받잖아.' 그리고 탱자탱자 막 이렇게 또 누리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파트너들이 좀 돈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작년 열심히 연말에 이제 하반기에 집중하면서 루비까지 가게 되었어요. 음 저는 유자나를 만날 무렵에 이 팀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시다고 그런 최지혜 스폰서님하고 같은 일을 했었고 최지혜 스폰서님은 저보다 한 횟수로는 4년 후배죠. 4년 후배인데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런 후배였고 음 저는 경기도에서 1996 년에 국가 사업으로 이 정신보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가면은 신체 질환만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진국처럼 정신과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각 지역마다 정신과적인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상담하고 또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보건 정신과 간호사 중에 또 수련을 대학병원 이상에서 수련을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정신보건 전문 요원 자격을 주면서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외부 전문가고 보건소에는 행정만을 하는 담당자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이 심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분야에서 왜냐하면 정신보건은 처음 생긴 일이니까 갈래가 없어요. 처음 국가 사업으로 주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항상 뭔가 창조해내고 기획해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래야 되는 일인데 이 공무원 여기도 공무원 혹시 남편이나 본인이 전 공무원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행사를 하고 하려면 전례가 없다. 이게 너무 이제 모순인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하지만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계속 정신과 병원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계속 25년을 일을 했죠. 25년을 일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제가 사는 곳이 평택이다 보니까 서울보다 경기도에서 먼저 그 사업이 시작이 됐고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정말 재미있고 현직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들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인정과 보상이 따르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고 이제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이렇게 버티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영양제는 뭐 굳이 사람이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감기 한 번 안 걸렸던 제가 '굳이 영양제를 뭐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최지혜 스폰서님이 계속 뭐 뭔가를 이렇게 회의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이인데 한 달에 한 번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이버즈였어요. 하이버즈였는데 계속 뭐 회의하다가 중간에 뭘 이렇게 마시고 하니까 제가 잠깐 옆에 가서 이제 쉬는 시간에 "뭘 그렇게 먹냐."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자."고 이제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 바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선생님 이거 뭐 어제 관심 가지시는 것 같은데 드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해독인데요."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면서 얼떨결에 "그래 나도 내 몸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 보자. 크게 아픈 건 없지만 여기저기 이제 나도 투자할 만한 때가 됐다." 4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해독을 하게 된 거죠. 해독을 하면서 스폰서님이 제가 워낙에 많이 이제 주문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소비자는 소비자로 생각하고 많이 사니까 이제 BC를 열어 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뭔가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느낌상 이게 네트워크이고 다단계고 그냥 뭐 들려줘야 되는데 됐다고 말 걸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설명할 기회를 안 준 거죠. 그러면서 한 1 년이 지났고 계속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고 제 몸이 허리 디스크에 또 뭐 자궁에 물혹도 있고 또 위염으로 막 무기력하고 이러면서 '저 친구가 이걸 왜 할까? 뭘 그냥 허투루 뭘 할 친구는 아닌데 저걸 왜 할까?'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비염이 좋아지고 맨날 매일매일 코피를 흘리던 애가 비염이 좋아지고 그리고 키가 엄마를 닮아서 맨날 맨 앞에 앉던 애가 1년 만에 16 센티가 컸어요. 야 키가 크고 그래서 저는 해독하고 난 다음에 뭐 그다지 제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어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건강하니까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하고 남편만 먹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품에 대한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좋은 거네.' 이런 건 있었지만 제가 경험한 건 그다지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래 나의 이제 현실 점검이 된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닐 것이며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가로로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던 날 휴가를 내고 제가 그거 어디 가면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냐고 물어보고 본사에 가서 휴가를 내고 팔짱을 딱 끼고 아침에 지금은 코로나여서 오전에 라방 한 번만 있지만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뒤에 앉아 가지고 팔짱을 끼고 아주 건방진 자세로 내가 쪼끔만 흠이 조그마한 거라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 하겠네."라고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팔짱을 딱 끼고 들었어요.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계속 제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오전 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쁘진 않네. 저대로만 되면 저게 사실이라면 이건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했죠. 너무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막 달려들까 봐. 그래서 제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뭐 그때 우리 스폰서님 이정현 스폰서님 아시잖아요. 이정현 스폰서님이 이제 최지혜 스폰서님 근무를 해야 되니까 부탁을 했나 봐요. "이제 갈 테니 이렇게 봐 달라." 이정현 스폰서님이 정말 괜찮죠. 너무 괜찮죠." 막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밖에 로비에서 계속 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또 보상 플랜을 또 다시 한번 쫙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위에 계신 스폰서님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녁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어봤어요. 하루 종일 어차피 휴가를 낸 거니까 뽕을 빼야 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뭘 봤냐면, 저 사람은 왜 이런 걸 하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스폰서님이 저분은 약사고요. 저분은 뭐 전업주부인데 뭐 아이가 아파가지고 어떻고요? 저렇고 계속 막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나쁘진 않네. 근데 이게 저녁 때 돼서 권현진 스폰서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월 5천을 번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다단계를 해서 월 5천을 벌어. 이 뻥쟁이들. 막 이런 마음으로 이게 들었던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사진 찍자 그러고 막 반갑게 막 하이톤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나댄다. 너무 시끄럽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 사나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막 이랬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되게 에너지가 넘친다. 근데 제가 왜냐하면 그때 되게 우울하고 지쳐 있었으니까. 근데 자꾸 저보고 헬스백 너무 좋죠. 유산화 제품 대박이죠. 계속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해독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영양제 먹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막 같이 밥을 먹는데 영양제를 이따만큼씩 해가지고 막 퍼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렇게 과다 복용해가지고 저 큰일 날라고. 다들 한자들 같아. 왜 저렇게 영양제 중독자들 같아. 막 이런 그 시선으로 제가 보면서 정말 나랑은 너무 안 맞다. 근데 또 막 사진을 찍재요. 그래서 나 사진 찍는 거 좀 그때 지금은 좀 살이 빠졌는데 그때는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로 풀고 막 이런 살이 있다는 걸 찐 상태인데 나 사진 찍는 거 싫은데 자꾸 사진 찍자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너무 성가셔가지고 정신 사나워서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누우니까 뭔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여운이 남아서 되게 막 흥분되고 막 설레는 거예요. 그 설명 들었던 거.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 사업 설명하시는 분이 했던 말이 3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건강하시냐? 그리고 앞으로 더 건강할 자신 있냐? 그러면 최고의 영양제를 드시면 된다. 그리고 3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좋아졌냐, 재정 상태가. 그리고 앞으로 3년 안에 또 5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아질 대안이 있으시냐, 경제적으로. 근데 제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나는 대안도 없고 그냥 대기업 다니는 남편, 나도 뭐 웬만한 뭐 호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둘이 합치면 꽤 되고 근데 왜 우리는 매달 남는 게 없을까? 어, 내가 너무 준비 없이 인생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영양제는 우리 아이들만 봐도 준비된 거고, 그렇다면 수입적으로도 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조용히 인터넷으로 뭐 네트워크 마케팅, 바이너리 뭐 이런 그 책들을 잔뜩 샀어요. 잔뜩 사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스폰서님들이 주는 책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저분들이 권하는 것보다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확인해 보리라 뭐 잘난 척하면서 막 인터넷 서점을 뒤져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더니 바이너리가 맞고, 바이너리 중에는 유산화도 있고 누구도 뭐도 있는데 뭐 추가 BC라는 그 새로 뭐 장치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장 탁월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유산화가 괜찮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업자라기보다는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가게는 열려 있고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좀 잘했던 부분이 뭔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게 이런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되냐라고 상위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도 골드 스폰서님은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건방지죠. 그 위에 있는 스폰서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면 되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시스템을 타라." 그래서 제가 아는 시스템은 뭐 우리 업무에 있어서 이런 게 시스템인데 또 시스템이 뭐지? 그랬더니 어쨌든 성공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교육받는 거,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기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잘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그래서 배우는 거에 저는 집중을 했고, 뭔가 빠르게 전달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는 좀 느려요, 제가. 그 대신 머리형은 아닌데 의심도 많고, 혹시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명예는 없는데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살아오진 않았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고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건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좀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휴가를 내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시스템 안에서 차근차근 배워 나가면서, 처음부터 저도 막 장형들처럼 막 쫙 다니면서 막 이렇게 팍팍 하고 이랬던 스타일은 아닌데, 잘 배워둔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장황하게 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을 주신 게 한 7가지, 7가지인가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유란다야님 지금 바뀌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해 주신 거 말씀드리고 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혹시 질문해 주신 분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어치보 이상 키 리더분들, 코어스, 젤리팀의 코어스 분들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끼리니까, 그쵸? 그냥 편하게 마이크 켜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 더 추가로 부연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셨어요. 그쵸? 초기에 제가 이 일이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고, 맞다, 정말 괜찮은 일이라는 거는 이제 감은 빨리 잡았어요. 감은 빨리 잡았는데 나름대로 감을 잡아가지고 자동주문, 오토 이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먹어보고 보상 플랜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 건강 챙겨주면서 나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 건강 챙겨주면서 돈까지 버는 일이야. 먹어. 뭐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만 했지.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는 동생도 그렇고 또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이게 잘 먹더라고요. 선뜻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 이거 진짜 되는 일이다. 나 진짜 이거 금방 골드 가고 다이아 가는 거야. 막 이런 착하게 빠졌었죠.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저도 소비자로 있었잖아요. 소비자로 BC지만 소비자처럼 있었는데 그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년 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소비자로 해? 다 이렇게 BC로 해가지고 공짜로 먹든지 돈을 벌어야지. 이거 너무 괜찮은 건데. 그래서 제가 굳이 싫다는 사람들도 아니 나는 그냥 사업 같은 거는 안 하고 뭐 돈 버는 데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도 다 막 1BC, 3BC 막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소비자가 별로 이렇게 진짜 PC로 가입시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 PC로 가입시켜 놓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후원해야 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먹으니까 제품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고 자동 주문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지나고 하니까 한 명 한 명씩 전화가 와요. 나 이거 끊어줘. 그리고 또 슬쩍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본사도 가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사업
사업 제대로 하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또 한 몇 달 뒤에 "언니 나는 이거 내 성격에 잘 안 맞아서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한 명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뭐지? 뭐지?' 되게 막 삐로리하면서 막 뭔가 확 이렇게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이래서 사람들이 다 그만두는구나. 진짜 유산화가 되게 괜찮은데 먹는다는 사람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제가 막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 알았어. 끊어 줄게." 막 이렇게 하고 "알았어. 끊어 줄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대다 4-5 명이 되고 이러니까 제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일인가?' 그러고는 확 이제 시리에 빠져 가지고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유산화 책 막 이런 것도 꼴도 보기 싫고 막 본사에 가는 것도 그땐 부업으로 이렇게 퇴근하고 월요일 날 본사에 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것도 가기 싫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막 바쁘다는 핑계로 노 터치 이렇게 하고는 조용히 한 6 개월 정도를 그냥 조용히 먹기만 했어요. 음. 먹기만 하고 본사에도 그냥 약간 어 "스폰서님 왜 안 보이세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막 이렇게 "아니요. 다음 주엔 갈게요." 이렇게 하고는 슬쩍 한번 얼굴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 다운 아닌 다운 하여튼 그러면서 그냥 유산화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는 안 할 거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어 확 가라앉은 상태에서 한 6 개월 정도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래도 녹음 파일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다가 음 어떤 분이 성장 스토리가 확 이제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성공 그전에는 그냥 가서 "나 오늘 하루 퇴근하고 강의 들으려 그러길래 이제 듣고 왔어." 뭐 이런 뿌듯함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확 다운이 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거 나랑은 안 맞나 봐. 나는 뭐 부업자들은 하기가 힘든 건가 보다. 그리고 관리할 시간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있다가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어 그 골드 가신 분이 성장 스토리를 듣는데 저랑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게 권리 수입을 오토가 권리 수입을 만든 거라는 거를 대가를 치르고 본인도 알게 됐다. 사업 초기에. 권리 수입이라고 들어서 그게 빌딩 빌딩을 내가 갖고 있고 임대 수입을 계속 받는다라면 정말 괜찮네. 이 돈 받는 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임대 수입, 권리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오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오토를 어떻게 쌓아가야 되고 늘려가야 되고 이 개념을 모른 채 사업을 하다가 개념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더 거기에 집중하면서 골드로 갈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하 내가 이 권리 수입 임대 사업이라는 거는 이해를 했지만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구나. 개념을 잘 몰랐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 바둑판을 있죠? 오토 그 바둑판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늘려가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두 번째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은 "제품력은 받고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제품을 잘 섭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음 제품력을 느끼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어 일단 리셋을 하시든 아니면 좀 뭔가 제품 헬스팩이든 제품을 드시면서 정말 제품력은 경험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경험치는 있는데 꾸준히 드시는 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질문하신 분? 네. 제품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이 첫 번째는 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아니면은 굳이 내가 경험 한번 했으니 나는 이거를
내가 먹지 않고 뭐 이렇게 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핸들링 하면서 파는 분. 그 또한 경제적인 부분을 좀,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 요 질문을 하신 분이 요 두 가지 말고 다른 안 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좀 제가 계속 이렇게 옆에서 먹었어 이래야지 좀 챙겨 먹더라고요. 본인의 말로는 저 원래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안 챙겨 먹을 때 있고, 그냥 저한테 항상 체크를 부탁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거는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드시는 거지, 내가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안 드시는 거는 아니네요. 그쵸? 네네네. 그러면 좀 습관이 안 되신 부분은 스폰서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사업을 해보겠다, 사업을 하겠다, 근데 꾸준히 먹지 않아. 그러면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자 아니고 부자, 습관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보상 플랜을 꾸준히 연습을 시키는 거죠. 보상 플랜을 꾸준히 연습을 시켜서 사업하겠다는 분은 이후 연날을 마다하지 않고 보상 플랜 들려줄 사람을 계속 명단 상담을 하면서, 누구에게 보상 플랜 들려주고 싶냐, 누구에게 보상 플랜 사업시키고 싶냐라고 하지 않고, 저는 누구에게 보상 플랜 드리고 싶냐, 명단 상담할 때 누구에게 보상 플랜 들려주고 싶냐, 이렇게 하면서 명단을 추가시켜요. 이 사람이 보상 플랜을 듣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그러니 보상 플랜부터 들려줘 보자. 근데 보상 플랜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연습을 하게 되냐면, 이 일은요, 내 경험치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내가 제품 먹은, 그 다음에 쓰고 먹고 바르고 하는 경험치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계속 본인 입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업 잘하고 싶은 것, 뭐 나는 대충 해도 돼요 하는 사람 전혀 없거든요.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은 지금 우리가 연습한 대로 경험치를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보상 플랜에 말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보상 플랜을 어떻게 자신 있게 푸시는지 모르지만, 보상 플랜을 풀 때 포커스를 조금 내 경험치를 전달하는 일이다. 그랬을 때 더 보상 플랜을 풀 때 파워풀하게 풀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에너지를 느낀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뭐 피부는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피부는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잘 바르고, 사업을 잘 하려면 보상 플랜을 풀 때 그 목소리와 눈빛과 자세가 잘 먹는 사람은 달라진다.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상 플랜 돌려줄 때 오늘은 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연습할 때 목소리가 눈빛 보면 내가 안다. 그렇게 하면서 보상 플랜 연습을 거기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사업을 하시고 싶다는 분이기 때문에 그 습관만 잘 잡아주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업자니까 자꾸 잘 안 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안 되는 부분.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진짜 사업할 것 같으면 진짜 사업자답게 사업 설명하는 거를 우리 연습하고 하자. 쇼도 플랜 잘하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30대, 40대, 50대 연령대별로 어떻게 케어하시냐. 그런데 저는 제 파트너들 중에 요즘 30대들도 좀 많이 들어오시고요. 또 40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50대다 보니까 이제 50대들이 50대들도 많고, 또 제 파트너의 파트너분 중에 40대 파트너 중에 뭐 선배 언니들 이런 분들이 50대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40대 초반이어서 저희 팀에서 제가 왕언니였거든요. 왕언니였는데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 또 지금 최근에 지방 분이시지만 뭐 58세, 59세 막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50대 연령대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저는 특별히 이 연령대별로 맞춰가지고 케어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 30대 초반 같은 경우 신혼인 경우에는 고민들이 좀
남편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사업보다는 빨리 2세를 갖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리고 육아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다툼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편하고 같이 만나서 좀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를 하게 되는 기간들이 1-2년은 될 거고 임신하고 있는 기간이 또 한 뭐 후반기부터는 좀 활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한 2년 정도 말하자면 유산화 사업을 하기 어려울 텐데 저도 말고 1년 동안 집중해서 그래도 직장 다닐 때 2배 정도로 한 700 정도를 만들어 놓고 쉬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냐. 나중에 아이 키우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남편과 같이 만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꼬시는 거지. 남편을. 그렇게 설득도 하고 그런 작업들도 하고요. 또 40대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아이들하고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아이 때문에 아이가 한창 공부할 때라서 아니면 아이가 초등학생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뭐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제 내지는 사업하시면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께는 이제 엄마가 꿈이 있어야 아이들도 꿈을 꾸는데 제 경험상 내가 만약에 유산화를 하지 않았으면 아이를 대학을 어디를 보낼까 또 막 공부하지 않는다고 쥐잡듯이 나도 공부 못했으면서 공부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들 쥐잡듯이 막 학원 보내고 그래도 공부공부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엄마가 꿈이 생기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 뭐 요런 것들. 50대는 대부분이 좀 노후 남편들의 퇴직 그리고 본인들도 퇴직을 해야 되니까 퇴직 이후 노후 그래서 저는 나이도 제가 50이지만 저도 30대 유산화를 만났으면 안 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0대 유산화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너무 진짜 스마트하고 너무 똑똑하다. 그리고 시대를 보는 그 시야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 너무 존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저 진짜 30대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고 근데 사실 다행히 40대 후반에 이제 유산화를 만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성향상 특별히 연령대별로 뭔가 케어하는 그런 건 없지만 고민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공감해 주고 다만 그분들이 연령에는 상관없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유산화 개념 잡고 이제 제대로 해볼 건지 그런 부분은 연령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연령하고 상관없이 꿈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꿈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같이 후원하고 함께 하는 것 같고요. 또 이건 좀 제가 나쁘끄러워서 제가 읽기엔 좀 그런데 네 번째는 좀 질문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루비님의 따뜻함과 훌륭함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루비님만의 리더십 색깔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이 질문 보고 한참 동안 웃었어요. 아마 김유란 다현님이 적으신 것 같고요. 저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만의 리더십 색깔은 무엇일까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한 일이라면 충분한 보상과 보상이 있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존중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평생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지만 그거는 동상이몽이었구나. 직장은 직장이구나.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직장인은 직장이구나 그랬는데 유산화를 만나고 제가 직장인 마인드로 있다가 리더 직장에서도 어쨌든 뭐 실무자 대표이고 이러면 리더라고 하지만 그 리더와 내가 유산화를 만나서 어떤 팀의 리더가 되고 그랬을 때 굉장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도 많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고 리더도 많다. 근데 성공하기만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리더들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성공한 리더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공한 리더는 뭘까?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평생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야 성공한 리더는 보니까 주변에 그냥 내가 스폰서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을 받고 그러려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장경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한테는 뭔가 영향력이 있고 배울 점이 있고 인간적 사람 냄새 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더 내가 노력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내가 손해보자. 조금 더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따뜻함, 겸손함, 하지만 단호함.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이니까. 너무 뭐 배려만 하고 따뜻하고 그런다고 이 사업이 잘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조금 사업을 사업답게 하는 단호함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 리더십의 방향 그런 걸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0대들만의 멘트 아까 그 연령대인데 되게 좀 뭐랄까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그 나이대만의 그 멘트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근데 50대들은 확실히 제품을 다 먹어야 돼요. 그 20대, 30대들은 잘 뭐 제품보다는 사업의 비전을 본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아이들 뭐 어디가 안 좋아서 먹이다 보니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보다는. 근데 50대는 다 본인들이 먹어야 돼. 다 본인들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대들을 위한 요즘 이제 계속 이제 쓰는 멘트가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다. 건강이 재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건강이 재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50대가 되니까 40대까지 말을 못 했는데 50대가 넘으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좀 살아봤잖아요. 제가 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에 너무 막 올인해가지고 막 남편 월급의 거의 막 60% 70%를 애들 막 가회비 학원비에 쓰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좀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뭐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고 근데 그 아이가 가장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이를 제가 뭐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들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요즘 제가 좀 많이 연령대와 상관없이 좀 많이 쓰는 멘트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선택이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골라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제 직업 특성상 이런 분들을 많이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 직업 특성상 미용실 원장님들 많이 만나요. 근데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손목 아프시죠? 어디 아프시죠? 이렇게 물어보지는 뭐 물어보긴 그렇잖아요. 본인이 얘기하기도 전에. 그러면 또 뭐 학원 강사하시는 분을 만났다. 그러면은 제 직업 특성상 제가 요즘 강사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은 어머니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뭘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제가 제 직업 특성상
정육점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직업이 뭐길래 정육점 사장을 많이 만나냐고. 아, 예. 제가 정육점 사장님들은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써니까 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정육점 사장님들이 관절이 안 좋아서 글루코사민하고 종합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이 많은데, 아, 제가요, 세계에서 1등가는 영양제를 유통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가 이제 쉬워져요. 그래서, 50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쓰는 멘트는 없지만, 제가 좀 살아봤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랑, 연령대랑 상관없이 오히려 그, 어, 나만의 그런 좀, 질문을 이끌어내는 멘트를 사용하시면서 좀 이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제가 조금 막 그 친한 사람들하고는 말을 하지만 막 목욕탕을 가거나 미용실을 가거나 쓰잘데없이 막 옆에서 말 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지랖 있게 막 말 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물어보면 아, 네 이렇게 대답하고 근데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분위기 메이커가 될 정도로 제가 막 웃기고 재밌게를 타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50이 넘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무 사람하고나 이렇게 말 걸고 지금은 코로나에 와서 목욕탕 안 가지만 벌거벗고도 사람들하고 막 할아버지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나이가 50이에요. 여러분들 50 되게 기대하세요. 정말 괜찮은 연령대예요. 네. 아직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버티고 아직 고집이 있기 때문에 고집 피우는 파트너가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근데 저는 뭔가 태도가 스폰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아닌 것 빼고 아집과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사실은 그 힘으로 버티고 사신 거예요. 아집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유산화를 알아보신 거거든요. 그리고 유산화를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그 아집, 고집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아집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유산화를 할 거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강점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이 아집과 고집이 제 경험으로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 파트너들 중에 스폰서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지적질이냐 내지는 자꾸 푸시하냐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제 형편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애가 셋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이렇게 학교 보내고 그런데다가 남편 자영업 하는 데 가서 내가 또 일도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러이러한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옵소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고 싶대요. 그러면 저는 좋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쓰는 시간 대비 뭐 어쨌든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성공이라는 것도 얼마를 벌 건지 얼마를 벌 거를 그거를 기간을 언제를 둘 건지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루에 최소한 2-3시간도 쓰지 않으면서 골드 갈 거라고 하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 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수입의 사이즈와 드리는 시간 대비 기한을 더 늘리시고 그리고 제가 좀 선택하고 집중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시간을 쓰고 나와 함께 뭔가 기한을 정해서 데드라인도 정하고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의 약속과 결단이 되신 분하고 저는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사부작 해보시고 지금이 이제 곧 3월이니까 3월에 결단을 하실 수도 있고 4월에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타이밍이 와서 내가 이렇게 혼자서 나름대로 해보니 생각보다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스폰서님이 시키는 대로 공상당 같지만 이게 막 시키는 대로 해 공상당 같지만 이게 성공으로 빠르게 가는 길에는 이런 복제의 힘이 있다. 시스템의 힘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을 해드려요. 성공의 8단계 짚어드리고, 하지만 마지막에 저는 리더님의 저력을 믿는다. 근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직도 고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바꾸면은 굉장히 그걸 다르게 바꾸면 결단력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직 고집이란 단어를 쓰지 마시고 이렇게 결단력이 있으시고 또 이러이러한 강단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잘하실 분인데 조금 시간을 버리고 주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고민해 보시겠냐. 저는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되고 결단한 사람과 같이 뛰어야 시너지가 나는데 좀 그 기한을 길게 잡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분한테 집중하고 리더님을 좀 보류해도 되겠냐. 한 3일 고민하실래요?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시고 자꾸 이제 가끔 이제 최근에 그 말이 걸렸대요. 나를 보류하고 다른 사람한테 집중한다는 말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스폰서의 역할은 이렇게 아직과 고집이 있든 뭐가 있던 내 파트너의 결단을 받아내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제 막 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요 저렇게 이렇게 팩트를 딱 얘기를 하는 것보다 조용히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차를 한 잔 따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잠재 능력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짚어주고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이러이러하다 하니 아쉽다, 안타깝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결단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기한을 주고 고민해보시고 얘기해달라. 그럼 나중에 아무 탈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결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보류시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대답을 두 가지를 하겠죠.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결단하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보류하겠다. 이거겠죠. 그러면 보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석 달 뒤든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리더님하고 성공의 8단계 짚어가면서 상담을 할 텐데 그때 가서 타이밍이 올 수도 있고 쪽팔려 하지 말고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다시 스폰서님 나 도와달라고 용기 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 또 7번째 그 다음 질문이 잠시만요. 나 이렇게 무너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슬럼프가 온 적이 있으신지 해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제가 아까 초기 사업자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다 나 이제 그만 먹을래 막 끊고 한 일주일 만에 막 6, 7명이 전화가 오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초기 사업자 때 오토의 개념을 몰라서 슬럼프를 한번 겪었고 디렉터를 갔을 때 제가 한번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결단력 있게 막 멋지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최초 디렉터를 갖고 뭐 파트너들과 막 하게 멋있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매가리 없이 일을 할까? 다른 사람들은 좋게 따뜻하고 뭐 배려하고 이러는데 팍팍팍 멋있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력 있게. 그래서 제가 좀 또 한번 나 진짜 너무 이거 아닌가 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결단을 했죠. 그래서 뭐를 결단을 했냐면 내가 너무 적게 먹는구나. 그래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이아 스폰서님들 보니까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이만큼씩 이만큼씩. 근데 저는 진짜 정량으로 먹었거든요. 헬스팩도 뭐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뭐 C300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근데 제가 헬스팩, C300, 뭐 그다음에 바이오메가 우리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4개, C300도 2개, 코피논도 2개, 뭐 이프라임도 4개 막 이런 식으로 이만큼씩 먹는 거를 제가 흉내를 내면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뭐 수익이 막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좀 뭐를 다르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뭐 에너지도 없고 막 안 되잖아요. 먹는 거를 엄청 먹었어요. 그러면서 디렉터인데 제가 세븐 헤빗을 신청을 했어요. 세븐 헤빗을 신청을 해가지고 세븐 헤빗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저만 디렉터고 다 골드 이상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골드 이상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골드 이전에도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븐 헤빗을 신청을 해서 갔죠. 가가지고 조금 더 내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팀을 운영하는, 그 다음에 팀워크, 리더십 이런 거에서 좀 뭔가 제가 답답함도 있었고 거기서 답을 얻어왔어요. 주도적인 리더가 되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스폰서가 시켜서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 물어봐서 본사 가고 또 물어봐서 스폰서들이 막 프로모션 하면 미국 컨벤션 가야 된대. 그래, 사업자니까 나 가야지. 뭐 싱가포르 컨벤션도 가야 된대. 가야지. 본사와 RTS 참가해. 뭐 참가해야 돼. 그러면은 리더님 이거 참가하실 거예요. 전화 오기 전에 스폰서님 저 이거 할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기 전에 스폰서님 방에서 뭐라고 하면 제가 먼저 알아서 독립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파트너들이 안 움직여서 그렇고 쟤는 너무 소극적이야.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잘 따라오지 않지? 이렇게 좀 뭔가 위아래를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세븐 헤빗에 가서 주도적인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맨 위에 있는 게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것과 주도적인 것의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독립적인 거는 내가 누군가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나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 자만 이런 게 있는데 주도적인 거는 나를 내려놓고 이 팀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존중받고 나도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으면서 이 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주도적인 것 안에는 독립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 주도적이라는 그 의미 하나에 유산화 사업이 잘 되게끔 하는 원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존중도 있고 책임감 그리고 한 팀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승승하는 너가 뭘 잘못해서 내가 잘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잘 되게 했을 때 내가 잘 되는 그리고 내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끌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려면 스폰서님과도 소통을 잘 해야 되고 내가 배운 것들을 형제 라인들하고도 쉐어를 해야 되고 또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너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깨닫게 되고 스폰서님하고도 제가 문제 있을 때만 좀 답답하고 이럴 때만 소통하고 이랬던 부분이 주도적인 부분은 그런 소통, 인간관계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잘하지만 두루두루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끔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주도적인 리더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잘하고 있어. 물론 그것도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지만 함께 잘하는 거에 내가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제가 약간의 이런 벽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전체적인 유산화 사업 안에서 성장이라는 거 정말 멋진 성장을 이뤄내겠구나.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브론즈가 되고 라고 하셨는데 제가 브론즈가 된 적이 없어요. 제가 디렉터에서 실버를 가고 실버에서 이제 골드를 그래서 브론즈를 공감해주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죄송하지만 브론즈였던 시기든 뭐 어떤 시기든 우리가 다 성장하고 싶고 또 그 성장이 모이고 모여서 또 성공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 셀리팀 안에서 또 우리 캐스트 안에서 같이 나누고 또 배우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루비님. 저도 막 받아 적었거든요. 건강 재테크다라는 말, 이거 정말 되게 임팩트 있는 말이죠. 그쵸? 어우, 맞아요. 건강 재테크 맞죠? 이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루비님, 처음에 저 너무 웃겼거든요. 여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여기 왜 이렇게, 왜 나대지? 막 정말 싫다. 막 이러셨다고 해서, 그게 저의 성향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음, 제가 정말 그게 너무 싫어서 본사나 시스템을 가면 다운이 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또 내 안에 또 거기에 속하고 싶은 마음 이만큼과 또 싫은 마음 이만큼이 막 상반되는 감정들을 나중에 눈치챘었는데 우리 같은 성향이 그래도 성공해요. 그쵸? 너무 신기하다. 그 생각했고 그래서 50대 되면 말 잘 건다고 하셨잖아요. 저 죽어도 낯선 사람한테 말 못 걸거든요.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잠시만 아직까 고집이라는 표현 요게 또 결단력이랑 연결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솔직히 장사하잖아요. 그 진상 손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제가 이제 나름 노하우를 터득한 게 진상 손님들은 의리가 있어요. 엄청 많이. 진짜 저희 골수 그 단골 손님이 되시고 맞아요. 예, 어떤 컴플레인이 거시는 분을 멱살을 본인이 잡고 싸울 정도로 엄청 저한테 남의 가게 와서 컴플레인 건 사람한테 시비 걸어서 본인이 내쫓을 정도로 의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본인이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진상이라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그 사람 참 자체가 진상은 아닌 거죠.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갑자기 딱 스치면서 내가 아직도 고집이 있는 사람은 정말 꼰대라고 내가 생각해 왔는데 제가 루비님이 이건 또 결단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결단을 받아내는 게 스폰서 역할이라는 말이 저 너무 이게 감동스럽고 저희 사고를 전환하게 된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제가 소감을 막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이거 주도적 독립적이라는 단어가 저는 똑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파트너들이 저 변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죠. 나 스스로 잘하고, 난 저런 거 안 가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막 이것저것 시켜, 알아서 할 텐데, 이랬던 약간의 자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주도적 안에 주도적이 더 큰 개념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인간관계 중심 사업이어서, 좀 나를 내려놓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또 소통을 해야 되고, 케어, 존중, 책임감, 뭐 이거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완전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구나라는 게 단어로 딱 정립이 됐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감사해요.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셔도, 참 막 큰 소리 안 내도 이렇게 따뜻하고 또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50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할까라는 게 너무 궁금했는데, 더 정말 큰 어떤 안목으로 비즈니스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좀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말이 너무 많았어요. 재밌어요. 너무 더 재밌어져요? 네. 더 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 기대하세요. 50대. 저는 50대는 좀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44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50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었는데 또 되게 젊게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저는 53세신지 전혀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40대 때는 50대면 무슨 낙으로 살까? 50대들은 낙이 없을 것 같아. 막 이랬던, 이랬던 저였는데, 50대니까 이제 애들도 많고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뭐, 나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 비즈니스가 좀 어렵지 않을까? 카톡도 힘들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더 재밌게, 익숙해지니까 더 재밌겠구나. 그리고 이미 연륜과 또 이제 본인 직업에서 쌓아온 그게 있으시니까, 지식과 이게 더 있으시니까, 아, 맞아요. 제 50대가 갑자기 되게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희망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